So right now, all you do is you click a button. The vehicle speed line with a little reduction at the end. Minimal reduction, right. We see that the brakes are not on for the first half of this recording, slightly over half of this recording. Correct, they were off, and then they come on. That basically just means that the driver's foot gets on the pedal. It doesn't tell us how much of the braking, it just shows us that the brakes are applied. But still, it wasn't enough to even reduce the speed of the car. Correct, correct. So, 자, 그 자료 분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속도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주행할 때 그 사고 전에 이 속도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주행 속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자료가 왔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 본 자료인데, 자, 속도에 관련된 항목들이 쭉 있죠. 이 시속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고 5초 전 주행 속도는 몇 킬로? 70킬로였구나. 이게 70킬로잖아요. 5초 전에. 그죠? 그 다음에 3초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66km, 그죠? 예. 그 다음에 2초 전에는 몇 킬로? 62km, 그죠? 예. 그 다음에 0.5초 전에는 60km 상태였다라는 걸, 이 주행 기록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주행 속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충돌 전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평균 가속도 값이 별도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 EDR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속도를 통해서 사고 5초 전 주행 속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 속도를 알 수 있고요. 속도하고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가속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충돌 전에 예를 들어 갖고 그 어떤 평균 이 속도, 이 짧은 간격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죠? 요 시간 우리가 정리해서 나타내면 되니까, 예, 평균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전체로 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이 충돌 전에 평균 가속도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5초 전하고 지금 이 상태하고 지금 속도 변화가 예를 들어서 70에서 뭐로 됐죠? 예, 6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60에서 줄을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 4.5초 간격이잖아요. 그죠? 4.5초 동안에, 예, 이 초속으로 나타내면 요만큼 줄어들고, 그거를 나타내면 0.6m/s 정도 된다. 그래서 뭐 0.6m/s 제곱이니까 가속도가, 이걸 g로 나타낸다면 대략 뭐 한 어느 정도는 9.8로 나누니까 뭐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10으로 나눠주니까 0.06g, 거의 이렇게 감속 정도가 약하게 되는, 그죠? 예, 감속 정도가 매우 약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동거리는 우리가 등속 구간이 있고, 예를 든다면 여기서 보면 요건 등속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감속되는 구간이 있고, 등감속 기간, 쭉 일괄적으로 감속이 쭉 등감속으로 되니까 그 구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속 구간에서는 D-equal 이동거리는 VT, 이동시간 곱하기 시간에서, 이동 속도, 그러니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예,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이 이동 거리가 되니까. 근데 등속이니까 속도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등속,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게 거리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9.7m 정도. 그러니까 이 0.5초, 그러니까 4.5초에서 0.5초 이 사이에 0.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9.7m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 구간이 있죠. 등가속 구간인데 여기서 보면 4.5초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감속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등가속해서 뭐 이게 꼭 속도가 증가하는 것만 등가속이 아니고요. 일정하게 감속하는 것도 등가속입니다. 그죠? 가속이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뭐 이런 정도 9.6m 줄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직접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격력, 충격량, 충격력 작용 방향, PDOF라고 하는 거, 이걸 분석하는 거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앞에 거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에 이와 관련된 이 출제 문제가 출제돼서 이게 좀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 PDOF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EDR 자료에 이게 잘 제공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네.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런 그 정보들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속도 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충격력 그 작용 방향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량, 그 다음에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량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충격 가속도를 이제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충격 가속도, 순간적인 충격 가속도 구할 수 있고요. 이때 당시에 충격력을 구할 수 있다, 그죠? 네,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그 구할 수 있다. 사고 차량 질량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충격량은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충격 가속도, 충격량, 충격력 뭐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 속도 변화량 값들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PDOF 같은 경우, 이 PDOF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격력 작용 방향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속도 변화 값들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충격력 방향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사실 보면 직접적으로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측면 방향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이 측면 방향 속도 변화량과 그 다음에 그 이 진행 방향 속도 변화량 있죠? 예, 그거를 그 나눠준 거. 그러니까 측면 방향의 속도 변화량을 진행 방향 속도 변화량으로 나눠준 값. 요거에 대한 그 역탄젠트 그 값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아크 탄젠트 값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맥스 값으로 기준한다면 5초 동안에 그러니까 아니 충돌 이후니까 충돌 이후에 240ms 그러니까 0.024죠. 그러니까 0.24초 0.24초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맥스 값 그러니까 진행 방향 속도 변화 값하고 그다음에 측면 방향 속도 변화 값의 어떤 맥스 값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대입해서 넣어보면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 충격력 작용 방향 값들을 다 개별적으로 구해서 나타낸 거고요. 자, 요 값들은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 PDOF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DOF는 보통 이런 값을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이런 값을 제일 많이 쓰는데 뭐 요거를 또 Y축 기준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X축을 기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고 차량의 어떤 EDR 데이터 이벤트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중 이 사고 횟수가 1 또는 2 이제 다중 사고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 1개 이벤트, 두 번째 이벤트 이렇게 보는 거죠. 다중 사고 간격 1 또는 2ms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1500ms가 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사고 후에 1.5초 후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상 기록 완료 여부 다 이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이벤트 다 모두 정상적으로 다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충돌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스위치 쭉 나오죠?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 차량 결함 분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각한 충돌에서 에어백이 왜 미전개 됐느냐, 만약에 미전개 됐다면 이런 거를 같이 그 차량의 어떤 그 EDR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발진 같은 경우도 분석 가능하겠죠. 실제 급발진이 발생한 거냐, 운전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운전자는 명백하게 악셀레이터는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걸로 나타나는데 차량은 진짜 급발진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운전자적인 요소를 벗어난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제동장치 결함 여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타이어의 어떤 시스템 상태 이런 것도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의 사고나 보험 사기 같은 경우도 EDR 자료를 통해서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가속이나 급제동 이런 것들을 이제 EDR 자료를 통해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통해서 사고 유발 또는 고의, 보험 사기 이런 여부들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이 차량이 옆에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 충분히 비켜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급가속에서 나를 이제 이 충격하는 형태. 그러고 자기가 뭐 이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이 빨리 와서 뭐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상대 차량의 어떤 EDR 자료를 보면 그런 사항들은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급제동 같은 경우도 쭉 가다가 갑자기 급제동 해갖고 내가 어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이 그 추돌을 한다든지 그 보험이 사기나 아니면 사고를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사실 이런 EDR 자료를 통해서도 이 사고 상황,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말하는 사고 상황과 EDR에서 보여주는 사고 상황들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그 잡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량을 밀어서 이제 고의로 이렇게 추락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실제 이 운전자 주장은 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고 잘못해서 이 추락됐다, 빠졌다. 근데 자기는 저수지에서 간신히 이 힘들게 그 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살았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차량의 어떤 EDR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악셀레이터나 아니면 핸들 조향을 통해서 이렇게 이 그 추락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밀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분석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어떤 EDR 주행 기록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이런 고의나 보험 사기 이런 것도 이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EDR 자료 자체만으로는 사실 이제 수치로 이렇게 쭉 제시되기 때문에 직관성은 좀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 직관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사실 좀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는 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PC 크래시 얘기를 뭐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어떤 PC 크래시 시뮬레이션 이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이 소프트웨어들과 연동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3차원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면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관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요약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DR을 이제 분석해서 활용할 때 사고의 범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활용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차량 주행 관련 사항들. 그게 속도, 급출발, 급정지 이런 난폭 운전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이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의 결함과 운전자의 어떤 조작 검증, 뭐 급발진, 에어백 전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EDR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쉽게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고의, 보험 사기 분석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중충돌 사고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EDR 활용 가능성 쭉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장착 가능한 자동차에는 EDR이 기본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차량들이 EDR에 상당히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했을 때 모든 차량들이 EDR이 기본 장착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차량 사고 관련 차량들 다 분석해 보면 이 사고의 어떤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추출 별도 장비가 현재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좀 불편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죠? 예, 어려움도 있는데 이 사고 관계자 요구로 활용성은 이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EDR 자체가 이제 활용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EDR 법적 저장 항목이 이제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 항목 변경이 당연히 이제 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향후 자료 분석의 어떤 직관성을 높이는 연동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직관성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저희 PC 크래시나 이런 이 소프트웨어들과 결합시켜 갖고 뭐 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영상 구성해서 사고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EDR 이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고 실제 어떤 이 사례나 아니면 이 시험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풀이하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